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집대성 이번 시간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전 중구의 이은권 국회의원 만나 뵙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겸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어느덧 또 세월이 흘러서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개띠해를 맞이해가지고 더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새해 계획을 좀 세우시고, 지난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올 새해만큼은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띠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의원님은 중구의 국회의원이십니다. 중구하고 2년 얼마나 되셨죠? 그 얘기하려면 길어요. 제가 중구에서 지금 산 지가 지금 횟수로 한 50년. 50년요? 예, 50년 정도 됩니다. 사실 제 고향은 공주입니다. 네. 어릴 때 공주에서 태어나서 대전으로 유학 와서 2년을 맺은 한 50년 됩니다. 50년 동안 중구에서 인연을 맺고 살아셨는데, 그렇다면 중구의 변화도 가장 많이 어렸을 때와 또 호황기였을 때의 그런 중구 모습, 또 현장의 모습 다 기억하실 텐데, 어렸을 때와 정말 그 중구가 빛을 발할 때 시기 어땠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기억에 생생한 부분은 68년도, 69년도 이때 대전에 제가 나오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대전역에서 유성 가는 도로만 포장이 돼 있었지 나머지는 전부가 다 비포장도였고 자갈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지들이 포얗게 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수구 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물이 옆으로 쫄쫄 흘러가면 그 바가지를 퍼가지고 막 뿌려서 먼지 안 나게 하고, 또 연탄재 갖다가 막 깨가지고 뭐 페인트 메꾸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대전은 구분 짓기는 어렵지만 이제 명실상부한 150만이 넘는 과학의 도시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대전의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지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공부 때문에 유학하기 위해서 대전을 오셨는데 어린 나이에 혼자 자취를 하셨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시절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지나가니까 추억이지요. 그 시절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선화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4학년을 마치고 5학년 때부터 대전에 나와서 생활했는데, 그때 이제 자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학을 해서 온 거죠. 예, 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대전으로 유학을 보내주신 거지요. 네. 그래서 자취를 하는데 추억이 남는 건 뭐냐면, 학교 여름 같은데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면 다른 친구들은 뭐 엄마 아빠가 있다가 야 이거 더운데 학교 잘 갔다 왔냐, 뭐 이 설탕물에 타줄까 당원물에 타줄까 이런 목소리가, 저는 집에 가면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컴컴한 방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입을 뒤집어서 운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친구 엄마들이 부럽고 뭐 그런 생각이 사실 어릴 때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때만 해도 사실 어머니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였는데 예. 식사나 이런 것도 혼자 해결하셨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누나도 있었는데, 바로 내 위에 누나인데 누나하고 같이 자취라 그랬는데, 가장 부끄러웠던 게 그 시절에 도시락 싸가지고 갈 때 도시락 반찬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다 그렇죠. 누나도 학교 다니고 나도 같이 학교를 다니고, 누나도 바쁘잖아요. 그럼 누나 손길에서도 내가 해가지고 뭐 단무지 같은 거 이렇게 묻혀가지고 간다든지, 뭐 김치 싸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도시락에다 보면 막 계란 후라이드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오고 뭐 이런 반찬들을 볼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아니 그 공주에서 대전을 유학 올 정도면
나름 유복한 집안의 자제분이 아니셨나요? 사실 그때만 해도 유학을 보낸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저희 집이 시골에서 그렇게 못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자기들 세대에서는 배우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으니까 자식들은 고생을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에서 아마 제가 전학을 나오게 동기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를 시험을 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배당된 학교 일방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주로도 못 갑니다. 공주 시내로도. 그 동네에 있는 면단이 있는 중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전으로 전학을 와서 그때 대전에도 이렇게 은행알 돌려가지고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문중학교를 배정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때 시기적으로 네. 학교를 시험을 봐서 간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배정을 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좀 시키려고 아마 우리 부모님께서 대전으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일명 뺑뺑이라고 했죠. 예, 사실은 그렇죠. 뺑뺑이라고 해서 갔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사를 무려 21번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많이 하셨어요, 이사를? 그때에 이제 제가 주로 다녔던 곳이 선화동, 용두동, 목동 요 일대로만 다녔는데 흔히 어떤 때는 3개월 만에도 이사를 가게 되고 그 이제 우리 집 주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애들이고 어리다 보니까 그런 거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니아가에다가 솥단지도 아니죠. 뭐 냄비죠, 냄비. 뭐 보찜이라는 게 뭐 있어요. 니아가에다 싣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74년도까지 21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74년도. 21번? 예, 예. 네. 사실 어린 나이에 유학을 와서 사실은 21번의 이사를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나름 중국에서 성장을 하셨는데 당시 어렸을 때 사실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 당시에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 아니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싶다. 뭐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은 그런 생각을 꿈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무슨 뭐 정치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은 사실은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전학 와서 공부를 하는데 밤에 공부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이 전기 사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방이 조그만 게 이렇게 하나 있으면 그것도 옆에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 벽에 천정 쪽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형광등 기른 거를 양쪽에서 반씩 나눠 쓸게요. 그러면 옆방에는 할머니가 사시고 이 방에 내가 있으면 할머니가 주무시게다 불을 끄자고 하면 그 불을 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등잔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등잔불을 켜놓고 추우니까 겨울에 이불 뒤집어 쓰고 책 보고 공부한다 그러다가 머리를 태워먹던 적도 그렇죠. 많이 있고 불나죠, 예, 예, 잘못하면. 그런 이제 경험도 있는데 공부는 하고 싶은데 여건이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 그나마 그렇게 해서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시면서 정치하고 인연을 맺은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험난한 길로 접어드셨어요. 저는 사실은 아까 뭐 꿈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어요. 군인. 예,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또 어릴 때 시골에 자랄 때는 병정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체도 크셔서도 군인이 잘 어울려서. 병정놀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이제 못 갔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저희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 토목이 굉장히 왕성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을 전공을 했죠. 토목을 전공해서 졸업하기 전에 직장에 다니다 군대를 제가 늦게 갔습니다. 네. 군대를 늦게 가서 친구들 다 제대했을 무렵에 저는 군대를 갔는데 제대를 하고 나와서 우연치 않게 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용문동에서 그 당시에 살을 때 친구 집에 슈퍼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주 친구 집에 가서 놀러가 친구하고 같이 슈퍼 가서 배달도 같이 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그 집 사위분이 국회의원이 한다고 내려와서 그 친구 아버님이 자기 사위죠. 사위한테 저를 이제 은권 이놈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이놈을 좀 끌어다 써야 되겠다 그래. 저를 갖다 제대하자마자 군대 제대하자마자 갔다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치 쪽에 이렇게 길을 걸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정치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도 보셨고 같이 또 참여도 하셨는데 그 길이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젊어서 아 이게 나에게 맞구나라고 느끼신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에는 솔직하게 해서 나한테 맞는다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쉽게 해서 어떤 일이든지 주어지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것이 내가 좋고 맞아서 한다 그 생각은 사실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도 어떻게 볼 때 주변에서 저를 봤을 때 아 이은권은 저기 적성이 잘 맞는가 잘 적응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얘기일지 모르지만 또 정치를 한다는 게 저 혼자 욕심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또 우리 가족들도 있고 이게 다 맞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다 이해가 되고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걷다가 중구청장에 출마해 당선이 되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응권이라는 이름으로 첫 출마를 해서 나름 성과를 올린 게 청장 당선이었는데 그 시절 생각해 보면 정말 기뻤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족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이제 기쁘지요. 사실은 선출직이라는 사람들이 도전을 해서 일단 당선이 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도 잠시일 뿐이고. 잠시. 왜냐하면 제가 특히 다른 분들도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모든 국민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인문에서 구청장을 수행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어떤 때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똑같겠지만 근데 1년은 너무 빨리 가요. 1년은. 어떤 때는 하루는 너무 지루한데 1년은 왜 이렇게 빨리 갈까?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1년이 지나고 보면 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할 때 나름대로 많은 욕심을 가지고 우리 중구가 그래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서도 지금도 아직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아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도 겪으셨고 지금 나라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성장을 위해서 또 조언하는 그 국회의원의 신분이십니다. 두 가지 다 경험을 하셨는데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두 가지를 다 해봤기 때문에 나름 그런 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해서 어떤 장점 또는 단점, 국회의원으로서 장점, 단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쪽에 입문을 해서 보좌를 하고 심부름할 때에 봤던 국회의원들하고 30년 이상이 지금 지난 시점에서 제가 국회의원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변화가 있지요. 하고 제가 구청장을 할 때와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구청장 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라는 사람은 또 시장이라는 사람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이 지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권이나 집행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장들이 우리 지역에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이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중앙정부에 돈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청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돈 가져오기가 좀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국회의원이 나란 일도 하지만 자기 지역의 예산도 좀 챙겨다가 줄수기가 국회의원인데 옛날하고 국회의원의 그 폭은 많이 줄어들었죠. 사실 조심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도 저는 구청장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많을 뻔해 해줄 수 있는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가 그전에야 아까 대전 원도심 얘기 처음 대전에 내가 와서 50년 전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대전 중구는 대전 시민들 중에서 아무나 와서 선화동이나 대흥리에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부자 동네였습니다. 부자 동네. 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빈민촌이 돼가지고 다른 동네보다도 더 훨씬 낙후돼 있고 땅값도 쌉니다. 이런 도시로 중구가 변모를 했어요.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중구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다. 왜?
모든 장들은 다 입장이 맞아요. 저도 구청장을 해봤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대전 전체를 놓고 봐야 되고 구청장은 자기 지역만 놓고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구정 살림으로는 원도심 지역에 세수도 적고 돈이 적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세우려면 대전시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중앙정부의 협조도 받아야 되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니까 어느 한 지역만 더 치우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왜?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땅값도 사실은 비싸요. 신도시는 나대지 갖다가 개발만 하면 그렇죠. 개발만 하면 쉽잖아요. 개발하면 땅값이 그만큼 상승합니다. 돈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원도심 지역은 도로, 기반시는 도로도 협소하죠. 집을 하나 지려면 폐기물 처리 비용도 내야 돼. 뜯어내는 비용. 하다못해 정화조를 묻어도 하나를 더 묻어야 되는 게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철거 비용 들어가죠. 집 짓는데 돈 더 들어가죠. 땅값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은 항상 선호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중구의 구청장이 할 일인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후임와 있는 구청장도 일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중구가 발전할, 그건 또 아닙니다. 어서 돈을 끌어다래도 개발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가 되고 그래야 살만 나는 동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빨리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어떻게라도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도움을 줘서 좀 했으면 싶은 게 솔직히 제 심정인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원도심 중구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또는 큰 경험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출마하실 때 젊은 중구, 청춘 중구를 되살리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나름 작년에 국회의원이 되셔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산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런 노력들 어떤 노력들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청춘 중구를 만든다, 원도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젊은 층을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거는 그래도 학교가 대전 중구에 많습니다. 학생 수가 부족하지만 학교는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라면 자식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도 유학 왔듯이 그렇죠. 학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후된 학교 시설들을 조금이라도 좀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도 하면서 학교의 화장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적은 돈일지는 모르지만 수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아이들이 지금 우리 중구에 보면 학교들이 이 화장실이 아직도 좌변기가 놓여 있지 않은 학교들도 많습니다. 아, 지금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대화시키고 시설 개선을 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편리한 그런 학교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중구의 원도심 활성화에도 또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 방향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뭐 의원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대전시나 중앙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개발 위주로 되다 보니 원도심 지역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등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어요. 의원님도 사실 국회에서 그런 부분 중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바라보실 텐데 언제쯤이면 우리 중구 지역의 어떤 새로운 도시가 재개발이든 재건축돼서 될까라는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주인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관에서도 구청에서도 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이 부분이 비록 대전 중구만의 문제라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전국의 대도시가 있는 도시 중에 대부분이 중심구인 이런 구들이 한두 개씩은 꼭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대전 중구만 해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 대전 중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동안에 있던 행정 모든 기관들이
다 신도시로 떠나버려서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도청, 법원, 검찰, 시청 이런 부분들의 행정기관이 다 떠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현안이 되는 문제가 충남 도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할 일, 대전시에서 할 일의 가장 큰 중구에 대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대 국회 때 충남도청이 이사를 가면서 도청 이전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충남도청뿐만 아니라 경북도청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도청 이전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 결국 충남도청 부지를 이사를 가는데 그 도청 부지를 정부에서 좀 사달라. 그렇죠. 정부에서. 그래서 그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놓기만 하면 정부에서 그 부지를 가지고서 활성화가 되느냐, 중구 활성화가 되느냐,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20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에서 첫 1호 법안으로 만든 것이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1호 법안을 개정법률안을 내서 충남도청 부지를 대전시에서 정부로부터 무상양혈을 받거나 아니면 5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개정법률안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20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감정평가비 2억을 책정을 해서 감정이 끝났고 지금 국회 예결위가 진행이 돼서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이제 올이죠. 새해가 됐으니까 올 예산에 계약금으로 80억이 반영이 되도록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진행이 되면 도청 부지가 총 800억인데 이걸 대전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기반 시설을 갖추면서 계획을 해서 잘 프로그램을 짠다면 그것이 원도심 활성화 촉매자 역할을 할 거고 지금 가장 중구에서 원도심 활성화의 급선무가 옛날 목적시장짜리 은행선화구역과 그다음에 유청동 일대 지역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 두 군데만 재개발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를 하리라고 저는 보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 단체장들과 잘 협의를 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걸겠습니다. 중구가 이제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 속에도 의원님과 뭐 지방자치단체장 합심해서 대전을 떠나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중구가 좀 나아질 어떤 뭐 좋은 신호나 또는 작년에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하셨는데 좀 투자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우리 중구가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지금 청장도 고민이지만 중앙정부 예산이 지금 옛날과 달리 거의 이제 속도에서 50대 50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매칭 펀드라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50%를 해주면 대전시에서 25%,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25%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25%를 부담하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25%를 부담하기도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25% 빚을 내서라도 75%를 받아와야지 중구가 비전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청장과 이런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고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작년 한 해만 해도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된 지가 1년 반 정도 돼갑니다만서도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에 우리 중구에 이렇게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개발된 한 2천억 정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설계가 끝나서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가지만 대흥동 일대부터 석기동 끝까지 중구가 오래됐으니까 하수관도가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낡고 해가지고 오폐수가 분리가 안 됩니다. 또 여름만 되면 하수도 뚜껑 위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결위를 때 463억 원을 계획에 없던 일을 제가 예결위원 몫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하나씩 진행이 되고 제가 또 꿈을 그리고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보문산에 타워를 만들자. 상징. 대전을 상징한 타워를 만들자. 이거를 해놓으면 해서 그래도 보문산이 대전의 명산이고 중구에 위치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대전 경제에 촉매제 역할을 좀 시키자. 그래서 보문산을 관광화시켜서 개발해서 여기에 경제 한 줄을 다 심으면 우리 중구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되지 않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나가려고 하다 보면 아마 중구가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 국회에서 활동한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입법 발의하신 게 4차 혁명 관련해서요. 예. 보니까 양자정보통신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사실 4차 혁명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부분인데 이 법률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 중요한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된 지는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제가 법률안을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전의 과학의 도시는 양자정보통신, 양자기술에 대한 법안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 양자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 아주 최소의 미리 광자입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광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신을 하면서도 전화를 하면서도 뭐 도청 시비가 있고 여러 가지지만 그렇죠. 이 부분은 이걸 암호화했을 때는 도청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됩니다. 또한 이것을 이 양자를 컴퓨터에 적용했을 때 현재 우리 초성능 컴퓨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연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 초고성능 컴퓨터가 1년 동안 해내야 할 연산 능력을 컴퓨터를 이용하면 30분 만에 다 연산이 끝납니다. 야, 1년 활동할 것을 30분 만에. 예. 그 정도로 각 암호하면 암호화, 연산이면 연산, 정보하면 정보화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미립자의 양자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세계에서 서로 선두다툼을 하면서 개발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7일 날 스위스에서 암호화를 최초로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법제화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노력이 없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법이 발의됐다고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은권 의원이 그 분야의 법을 발의했다고 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왔다. 해가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젊은 사람이지만 물리학을 전공해서 양자통신, 양자암호화 하는데 지금 세대의 선두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13조를 들여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의 어떤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아주 첨단의 부품 소재를 개발하는 양자정보통신은 이런 분야로 간 법을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률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정부에서 왜냐하면 기술 개발만 해놓고 판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정부에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육성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가져가 줘야 각 판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 대전에 대덕 특구가 있어서 거기에 또 많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이 법률안 제정으로 좀 많이 되겠네요. 그건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양자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모든 게 뭐 IoT가 됐든 AI 기능이 됐든 자율주행 다 첨단 부품 소재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센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려면 무인 자동차인데 드론도 마찬가지고 센서가 작동을 해야 감지를 합니다. 그 기능들이 아주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미래의 먹거리가 달린 문제이니만큼 더 정부에서 많은 지원과 또 기술 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듯 싶습니다. 의원님도 앞으로 끝까지 이 법률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실은 뭐 본의 아니게 사실은 처음에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정치라는 거 어떤 뭐
나름 뭐 개념이 잡히거나 내 어떤 목표가 생겨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사실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하셨는데 하다 보니 정치가 가진 또 매력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가 가진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력은 자기의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 기초의원, 시의원, 또 기초지방단체장, 뭐 광역, 선출직을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할 사람은 구정 전반에 대한 구청 중구면 중구가 돌아가는 상황을 한눈에 보여야 됩니다. 대통령을 하려면 나라가 돌아가는 게 한눈에 들어와야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보니까 이 나라 돌아가는 것들이 계략적으로는 눈에 들어옵니다. 경제적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없나, 군사적으로 약한 부분은 없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 보면 언론에 나와서 뭐 텔레비에 나와서 이러고 저러고 좋은 말들 많이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도 텔레비에 나오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또 언론에 나와서 질타받는 의원님들 많습니다. 그런 의원님들 빼놓고 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난 정기국회 때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을 8급을 인턴이 2명인가 1명 줄여서 8급을 신규로 더 늘려야 되겠다. 저는 뭐 반대했습니다. 아니 일하는데 직원을 더 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또 돈을 더 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국민들 정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바라느냐, 이걸 보고 가야지 나만 보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꺼번에 잘못한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그냥 다 넘어가 버립니다. 사실은 외국과 비교를 많이 해요. 보좌진들이나 국회의원들 세비 많이 주면서 뭐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근데 주변인 상황이나 그런 약간들이 차이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일률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가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고,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소신, 그런 책임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걸음걸이 하나도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걸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 아, 정말 어려운 게 바로 공인, 국회의원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의원님, 선거에 나오는 후보는 1차 목표가 당선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2등도 해보셨는데 얼마나 힘드신 시기를 보내셨겠어요. 그런 상황에도 의원님은 당을 바꾸지 않고 묵묵히 처음 택한 당을 끝까지 지금까지 소신을 지키면서 오셨어요. 사실 당선되기 위해서는 당도 바꾸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가 지루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1년은 지루하거나 힘들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지나나 생각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정치를 하면서 어떤 직장 생활은 마찬가지가, 우리가 산에를 올라가도 힘들죠. 그러나 결국 내려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듯이 항상 가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 좋다고 그래서 싫다고 그래서 호불호 하면서 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에 34년 됐다고 그랬지만 보좌관 생활하면서 한 분밖에는 안 모셨습니다. 한 분밖에는. 저는 저 스스로도 그분이 낙선하셨을 때는 내가 운전을 하면서 모셨고, 저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해서 한 분만 모셨고 정당도 옮기지 않고 한 길만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치를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 최선을 다하는 게 내 도리고, 그렇지 않고 또 국민들이나 국민께서 야 너는 안 되겠다 한다면 그건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낙선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옳은 길만 보고 가면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의 소신은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신 사모님이나 이 자제분들은 사실은 그 고통을 같이 안고 가야 되잖아요. 옆에서 지켜볼 때 정말 미안한 마음도 들고 사실은 그랬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뭐 소신 지킨다고 사실 뚜벅뚜벅 갈 수 있지만 가족은 또 다르잖아요. 옆에서 많이 미안한 마음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모님이나 우리 자제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그 미안함조차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쭈니까 더 미안하죠, 제가 구청장도 해봤고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있지만 이 카드를 가지고 내가 우리 집 식구나 아이들한테 밥 한 건 사실은 사준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엄하게 제가 합니다.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아들 둘 있지만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용돈 달랄 수 있는 분들이 한 번도 안 했어요. 주어진 여건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들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올바르게 잘 자라줬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는 제가 합니다. 제가 해준 건 없지만. 네. 왜냐하면 흔히들 보면 이 어떤 권력층에 있거나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자제분들이 속썩이는 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정말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 모두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네, 앞으로도 우리 국민 또 시민 중국 구민들이 원하면 계속 정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할 수 있는 데까지 네. 또 못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안 되죠. 하실 텐데 앞으로도 정치를 하시면서 난 이것만은 지키겠다. 약속을 또 한번 해야 되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구민들께 또 시민들께 제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것만은 우리 국민들께 지키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하실 텐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저는 신의 의리입니다. 의리, 신의 예. 의리. 최소한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을 한다면 법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법입니다. 근데 강자들이 법을 악용해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최소한 국회의원을 정치를 하려면 내가 한 말은 법 이전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고 성원해주신 분들한테 자존심만큼은 지켜드리겠다. 쉽게 해서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안 하겠다 저는. 비록 제가 배가 고파서 칼국수 한 그릇 사달라고 해서 부탁을 할지언정 제가 나쁜 짓은 안 하겠다. 부끄러운 그것만큼은 특히 우리 대전 중구 구민들한테는 자존심만큼은 제가 지켜드리겠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잘못인 줄 알면서 잘못을 저질러서 구민들한테 누가 갖다주면 절대 안 하겠다. 자존심만 저는 그거를 제 가슴속에 간직하고 정치를 합니다. 공주에 살던 소년이 대전에 유학을 와서 학교를 다니고 구청장,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사실은 많은 어려움도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요즘 청년들 취업도 안 되고요. 사실 경기도 어렵다고 하고요. 사실은 뭐 삼포 세대 막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지금 TV를 보는 청년들 의원님 보면서 아 저분들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자리에 오르셨구나라고 느낄 텐데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나 또는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좀 용기 있는 말 새해도 됐고 했으니까 좀 해주시죠. 참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들도 그 연령대고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보다도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상황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기회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새해가 됐지 않습니까? 꿈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도전이라는 기회는 없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도전한다는 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거나 그냥 찾아오기를 바라면 절대 저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혹시나 염려가 된다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혹시나 우리 때보다 나약해지지는 않았는지 그런 우려를 합니다.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꿈을 꾸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올 한 해 한번 여러분들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거는 말은 제가 그럴듯하게 이 얘기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좋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먹고 달려들으면 기회는 옵니다. 어떻게 힘들지 않은 거, 좋은 것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한다면 우리 젊은 애들에게도 기회는 올 것이다. 앞으로 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사람 손으로 하는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는 AI 같은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모든 것들이 로봇이나 컴퓨터 다 해치웁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다 변해가지 않습니까? 이제 융복합 시대가 왔습니다. 농사도 옛날에는 손으로만 졌지만 지금은 손잡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가 농사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털이 없다. 그래서 한번 올 한 해 정말 더 열심히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네, 우리 청년분들 꿈을 꾸고 도전해 보라는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올해 계획 잘 세우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꿈을 반드시 꾸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될 시간인데요.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벌써 다 됐습니까? 벌써 시간이 지금 1시간여가 다 됐습니다. 의원님을 존재하게 하는 건 우리 중구 구민들의 사랑입니다. 예. 또 대전 시민들의 사랑입니다. 이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새해 들어서 정말 제가 대전에 와서 50년에 살면서 성장을 하고 또 대전의 이런 모습들을 지켜오면서 정말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중구 구민들에게 고맙고 제가 여기까지 있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우리 시민들, 구민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 이걸 꼭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은건이 개인보다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중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원도심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켜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이냐.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총체적인 일들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제 심정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장시간 의원님의 어떤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는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쭉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CMB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저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함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CMB가 우리 대전에 하는 역할이 참 큽니다. 저도 그런 덕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전시의 발전과 또 우리 대전 중구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을 걱정하면서 함께하는 이런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보답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일을 시키려고 국회의원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지금 불러서
일을 시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바쁘다고 이거 쫓아다 다녀보면 잘 못 찾아뵙는 곳이 있습니다. 우는 애 젖준다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많이 좀 불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어서 사업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돼서 행복한 한 해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의원님과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남는 게 아까 말씀한 신의와 신뢰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약속을 지키는 또 한 말에 대해 책임지키는 신의와 신뢰를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시길 부탁드리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